이번 주말은 조금 유난히 여의도 정치권이 조금 소란스러웠다고 좀 해야 될까요? 보통 주말은 이렇게 평온하게 지나가는데요.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른바 요즘에 뭐 쌍방울 대북 송금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잖아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을 민주당이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 검찰이 봐주기로 일관했다.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이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사건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혐의를 이른바 봐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어제. 휴일이었던 어제 말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왔죠.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2년이라면 내 2사입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또 추가적으로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저러한 입장문을 어제 발표를 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말이에요.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서 수사 저지에 올인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야, 이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 위증교사 같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입장문은 민주당의 저러한 초기에 설명드렸던 입장문이 발표된 지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장해찬 최고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휴일이었던 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회유 내지는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단순히 이제 박범계 의원이나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수원지검 찾아가서 한동훈 장관 표현에 의하면 드러누웠다. 허허. 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의하면 드러누운 거 모욕이다. 저는 이제 앉아서 땡깡 부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라느니 수사를 더 많이 하라느니 본인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고 예. 반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회유 작업이 들어가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 국회에서 기자들 앞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가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반박 못하고 있거든요. 국민 상대로 대놓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어허. 왜 이런 회유와 압박이 총동원되고 있는가? 결국 김성태 전 부회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되고 당내 특위까지 만들어서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회유와 압박을 지속했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예. 불법의 영역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못을 박은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는 것들,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성을 상당히 높이는 자승자박이 될 거라고 자승자박. 보는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법 방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나 이후의 영장 청구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상황이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뭔가 야당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데 즉각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서 그 당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일요일이었고 토요일에도 또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드릴 겁니다. 차분하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한동훈 장관이 어제 저렇게 입장문을 발표하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부 장관 아닙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비판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섰습니다. 누가 야당 탄압 수사의 배후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 장관입니까? 자, 조금 더 차근차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입장문에는 또 이러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씨를 압박하다가 안 먹히니까 이제 김성태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한 겁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깡패를 시켜, 여기에서의 깡패는 김성태를 일컫는 것 같죠?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 비리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동훈 장관이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깡패라는 저 단어 올 연초에도 국회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로 도피하면 잡아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태 회장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도 부지사가 깡패 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 한동훈 장관은 이제 깡패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 서재현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때요? 한동훈 장관 주장의 요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 회장을 시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의 개인 비리다. 어떤 견해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무법 장관은 아니고 저는 이제 정치 장관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 정치 영역입니다. 이제 말싸움 하는 게요.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저하고 이제 이런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정치 영역인데 즉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수사 내용 공소장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공소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 행위하지 말고 예. 검사 본부는 역할을 다해라. 왜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 전환 사채 관련해서 김성태 깡패이지 않습니까? 깡패. 한동훈 장관 말씀 다 맞습니다. 저 깡패가 주가 조작을 해서 전환 사채로 수천억 원의 배임 행위를 했습니다. 저런 깡패의 주가 조작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혹시 이것이 어떤 딜의 입장이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아하, 예.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예. 정치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검찰총장에게 이런 구체적인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시오라고 지시를 하면 되는데 본인이 일요일 날 쉬는 시간에 본인이 직접 그것도 과도한 언행으로 인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회유에 대한 증거라든지 그리고 김성태 저 깡패가 아하. 주가 조작을 했는데 왜 그 심각한 범죄 행위를 예. 왜 기소도 하지 않고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수사하냐.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김현주 대변인님. 지금 대한민국은 202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대한민국 검찰.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김성태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 되는데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하여금 뭔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혐의가 여러 개 있는데 혐의, 야 이거 오케이. 봐줄게. 대신 말해봐. 불어봐. 이렇게 해서 김성태 회장의 뭔가 진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검찰 가능합니까?
글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 뭐 우리 사법 시스템화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사법 거래,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행될 수 없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영으로 대표되는 경기도 그리고 김성태로 대표되는 쌍방울 이 두 주체가 한 묶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주에 뭐 상당한 그 화제의 중심에 섰었죠. 번복과 진술 재번복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샀고 또 거기다가 그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이 재판에 나와서 뭐 소위 그 부부싸움 을 벌임으로써 초유의 법정에서. 사태가 이제 벌어졌고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여러 민주당의 적극적인 공세, 예를 들면 뭐 가서 들어 누웠는지 함께 팔짱을 끼고 앉았는지는 어허. 모르겠습니다만 연주한 농성도 있었고 뭐 특별 면접도 신청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가 이제는 김성태 쪽으로 조금 화살이 이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근데 실제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횡령 배임은 물론이고요.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환거래법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적용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예전부터도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예. 이와 같은 지금 행동 양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런 입장. 하지만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 지금 외풍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외풍.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법 방해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마라.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 예.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뭐 입김을 불어넣는다 이런 해석이 글쎄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